상담하고 이제 검사를 하고 나서 보면은 이제 진단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ADHD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반응이 참 다양해요. 내가 진짜 ADHD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한다든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아요. 오늘은 이제 ADHD라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ADHD라는 진단을 우리가 받았을 때 여러 분들이 이제 굉장히 실망을 하고 때로는 좌절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역사상에서 많은 어떤 그 인물들을 보았을 때 역사에 큰 어떤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들 중에서 이 ADHD를 극복하고 또 상당한 어떤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고 인류에 큰 어떤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재예요, 천재. 그야말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뭐 그림, 조각, 여러 가지 건축,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큰 어떤 그런 족적을 남겼던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전형적인 ADHD예요. 보면은 한 67년 동안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12편밖에 없어요. 제대로 그린 그림들이. 나머지는 다 미완성.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뭐 그림 같은 걸 그리고 어떤 뭐 하다가도 끝마치기도 전에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시작하고 또 그거 시작하면서 딴 생각해요. 또 다른 거 뭐 할까 또 구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작품들이, 완성된 작품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정도로 어떤 그런 굉장히 어떤 내 어떤 그런 그 창의적이고 굉장히 지적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ADHD 어떤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그 작품을, 제대로 된 작품을 남기지 못했던 그런 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분들 중에 또 뭐 모차르트라든지 그런 사람도 전형적인 ADHD거든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에디슨,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어렸을 때 쭉 발달 성장 배경을 보면 전형적인 ADHD예요. 전혀 학교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적응을 못하죠. 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친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과 트러블이라든지 제대로 적응 못하는 어떤 그런 부적응 어떤 현상들을 많이 보였었죠. 하지만 이제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어찌 보면은 굉장한 어떤 그런 천재성을 발휘했던 사람들이죠. 마이클 펠프스 있잖아요. 펠프스, 수영 황제. 우리가 뭐 아테네라든지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연속 8관왕을 했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ADHD예요. 그 어렸을 때도 그 에너지가 너무 넘쳐나니까 그거를 이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시켰어요. 어머니께서. 그 중에 하나가 수영이었어요. 뭐 미식축구라든지 농구,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운동을 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영이었고, 수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속에서 재능을 발휘했던 거란 말이죠.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이제 그걸 극복하고 어떤 자기 자신의 재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역사의 어떤 그런 발자취를 보면 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내 주변에서 보면 또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ADHD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힘든 어떤 그런 상당한 그 인내심과 노력을 요구하는 어떤 질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극복함으로써 또 상당한 어떤 자기 능력과 어떤 그런 재능을 발휘하는 그런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어떤 질환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